여보세요. 예,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75세요. 75세. 예,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프신 곳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2020년도에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했고요. 네, 1월 달에, 2020년 1월 달에. 그리고 2020년도 8월 달에, 20년도 1월 달에는 이 3번과 4번 협착증 수술을 했고요. 네네. 아이고. 16년 전에는 4번과 5번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네네. 16년 전에는. 그렇게 하고, 2020년도 8월 달에는 양쪽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네네. 네. 그러는데 이제 자꾸 그전 때는 이제 허리가 아프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물론 그 19년 그 10월 달부터 오른쪽 발목 밑으로 마비가 와 있거든요. 네네. 아이고. 그래서 그걸 빨리 수술 안 하면은 또 왼쪽으로도 마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예. 2020년도 1월 달에 이 협착증 수술을 3번과 4번을 했어요.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뭐 그냥 수술하고 나서 또 이제 8월 달에 이제 또 양쪽 연관입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수술한 부위가 자꾸 아프고 허리가 아이고. 아프고 이래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다가 안 돼서 이제 어느 정도 허리 아픈 거 뭐 다리 아픈 거 좀 나서니까 네. 이제 양쪽 발바닥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찌릿한 거예요. 예. 그러고 오른쪽 응치 있는 데가 앉아 있으면 찌릿찌릿하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뭐 마비된 거야 뭐 둘째 치놓고 그거 찌릿찌릿한 거라도 좀 치료했으면은 해가지고 네. 아버님, 그러니까 지금은 우측 엉치가 찌릿하시고 걸을 때 이제 양측 발바닥이 찌릿하신 게 불편하신 거네요. 예. 네네. 혹시 아버님 2020년도에 이제 허리 수술 하셨는데 그 증상 발생하시고 나서는 최근에 다시 MRI를 찍어보거나 하신 적은 없으실까요? 아우 그저 2020년도에 이제 그 허리 그 수술을 하는데 네네. 그 의사가 이제 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제 하반신만 마취해가지고 하는데 오른쪽 무릎이 이상하더라고 찌릿찌릿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그 이제 수술하면서 이거 찌릿찌릿한데요 그랬더니 자꾸 그래서 하시면 수술 못해요.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한 3일 있다가 그냥 막 양쪽 무릎, 양쪽 오금쟁이를 그냥 바늘로 한 주먹씩 가지고 막 팡팡 찔러는 거 같아가지고 막 그 입원실에서 감을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옆방에 있던 입원 환자들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또 그날 또 MRI를 찍어봤어요. 네네. MRI 찍었더니 또 뭐 이상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또 그 병원에서 보통 사람들은 한 열흘이나 뭐 10일 있으면 다 퇴원하는데 네네. 네. 저는 한 달 이상을 그 입원하고 아유,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고 좀 나와서 이제 그래도 안 좋아가지고 이제 막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허리 아픈 거 뭐 다리 아픈 거는 이제 좀 괜찮아서 요새는 이제 물론 마취도 된 것도 마비된 것도 좀 오른쪽 발목 밑으로 마비된 것도 나섰으면 좋겠지만은 우선 그 오른쪽 응치가 이제 앉아있으면 의자 앉아있으면 찌릿찌릿하고 네. 그럴 때 양쪽 발바닥에 찌릿찌릿한 거. 네네. 아버님, 그래서 그 수술 직후에 찍은 MRI 말고 이번에 엉치랑 발바닥 증상이 나타나시고 나서는 따로 검사는 안 해보셨고요. 지금 그 MRI도 2023년도 올해 2월 달에도 2월에? 이제 목에 뭐 또 목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목에서부터 그 허리 끝이 다 찍은 MRI가 2023년도 2월 달에 네네. 올 2월에 그럼 아버님 그러면은 목과 허리의 그 척추 MRI 사진을 찍으셨단 말씀이세요? 네. 예. 아버님, 그러면 올해 찍은 사진이 이제 저번에 수술 받을 때 20년도 수술 사진하고 비교해서 뭔가 달라진 게 있다고 말씀하진 않으시던가요? 왜냐하면 증상이 이제 변해서 새로 생기셨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전에 허리 수술 2번이나 하셨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리 다른 마디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수술했던 부위라도 디스크 재발 같은 게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증상이 바뀌고 MRI를 찍으셨으면 뭔가 이제 변화 있는 소견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변화 있는 소견이 새로운 증상과 이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말씀은 못 들으셨어요, 아버님? 그 이제 병원에서 목이 나쁘니까 뭐 목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 들었고요. 네네. 그렇게 하고 또 뭐 다른데 이제 뭐 신경외과 가보니까는 그 이제 5번, 6번 네네. 뭐 나빠졌다. 네. 네네네. 우리도 요새 이제 그 신경외과 다니고 있는데 그 이제 그 건전도 검사를 했더니만은 5번과 6번이 또 나빠지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했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전화 잘 주셨고요. 원장님 이렇게 한 번 수술을 하고 두 번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주변 부위가 또 약해져서 아버님도 또 다른 소견이 이게 질환이 또 발생한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수술을 한번 받으시고 그 참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네네. 이제 흔히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는 게 또 재발이 있으실 수가 잦으실 수가 있고 또한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술했던 마디가 아니고 그 이제 위아래 마디, 이제 다른 마디에도 이제 협착증이 새로 발생하거나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예. 일단 아버님께서 여러 검사는 잘 하고 받으신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약물 치료 아마 받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걸로 이제 잘 안 드시면 주사 치료, 이제 내시경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좀 치료를 좀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3단계 치료 방법, 그 차근차근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비수술 치료법 가운데 원장님 그 시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도 문의를 주셨거든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 이제 관절경이나 이제 복강경처럼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치료할 부위에 이제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2개를 뚫고요. 한쪽으로는 40배 정도 확대가 되는 내시경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치료 도구를 넣어서 이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최소 침습 척추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방법들과는 좀 비교하자면 원장님 아무래도 최소 침습입이기 때문에 다양한 좀 특징, 장점들이 있겠는데요. 네네. 이 근육을 비롯한 이제 정상 조직의 손상이 이제 적기 때문에 뭐 수술하고 나서 이제 상처 부위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고 이제 상처 회복이 이제 빨라서 이제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라든가 아니면 매우 심한 그 척추관 협착증에도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치료법이고요. 네. 단순히 이제 통증 완화 목적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병변을 이제 제거하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40배 이제 확대되는 내시경을 네.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야 확보가 좋아서 이렇게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또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장점이 가득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치료를 받고 얼만큼 좋아지셨는지, 특히 좀 만성적으로 오래 통증을 앓고 고령이신 분들은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가 원장님 87세 남성분이시네요. 네. 아까 전화 주신 어머님이 79세여서 수술을 걱정하셨는데 이제 87세 아버님 케이스입니다. 20년째 이제 허리 통증으로 이제 고생을 하셨고 이제 최근에 양측 다리가 더 무겁고 저린 증상으로 이제 진료를 보게 되셨습니다. 네. 사진 왼쪽에서 보고 계신 게 이제 MRI 사진인데요. 저렇게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돌출이 되고 이제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이제 잘록하게 좁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랑 우측 사진은 이제 신경이 지나는 통로의 이제 단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이제 신경이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 저렇게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통로가 좁아들다 보니까 예. 신경도 같이 눌려서 저렇게 세모나게 좁아지거나 아니면 저렇게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종이장처럼 얇게 이제 시읒자 모양으로 저렇게 이제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이제 주변 협착증을 일으키고 있는 구조물을 제거를
하는 시술을 받으셨고요. 시술 전과 시술 후 사진을 보시면 우측 시술 후 사진에서 이제 세모나게 좁아져 눌려있던 신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펴져 있는 많이 것을 넓어졌네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아래쪽 마디에 더 심하게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이제 압박을 받고 있던 신경이 우측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잘 펴진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20년째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던 87세 남성분 아주 치료 예후 좋아지는 사례 봤고요. 다음도 역시 84세 아버님이시네요. 네. 예. 우측 엉치랑 이제 다리 통증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보게 되셨습니다. 그 왼쪽에 이제 시술 전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 저희가 신경공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경 구멍에 이 정상적으로 저기 빨갛게 표시해 드린 것처럼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형 모양이어야 되는데 아래쪽에 이제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돌출된 디스크 때문에 이제 신경 구멍이 좁아지고 신경이 눌려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네네. 눌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렇게 돌출된 그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이제 신경 구멍을 다시 넓혀준 모습인데 우측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던 신경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 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사진 문서상으로 좋아진 것뿐만 아니고 우측 엉치랑 다리 통증도 호전돼서 이제 잘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예, 84세 남성분 사례였고요. 자, 이번에는 어머님 사례 예, 또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70세 어머님이시고요. 20년 전에 이제 허리 수술을 받으신 병력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다시 허리랑 엉치 통증이 심해져서 내원을 하셨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 사진은 엑스레이 사진인데 저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20년 전에 허리 수술하면서 박아놨던 이제 나사못이 되겠습니다. 나사못 고정술을 받으셨는데요. 네. 이렇게 마디를 고정시키는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위아래 인접한 마디에 이 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변화가 조금 더 잘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님도 보시면 수술은 이제 4번, 5번 마디 하셨는데요. 저기 우측에서 이제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3, 4번 마디가 신경 통로가 이렇게 잘록하게 좁아진 것을 보실 수가 네네.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술을 통해서 그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시술을 받으셨고요. 시술 전과 시술 후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눌려있던 신경이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잘 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증상도 호전된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예, 우리 70세 어머니 20여 년 전 허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예후가 좋았고요. 치료가 잘 된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고민 전화 많이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이 끝나면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지금 바로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